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간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김정은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정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하나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불가침 조약인가? 아니면 평화 협정인가?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핵 폐기 논의 때 우크라이나 군과 보수파는 러시아의 위협을 들어서 핵 폐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미국, 영국과 함께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핵이 폐기됐습니다. 다시 7년이 지난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역사는 조약과 협정을 맺고도 전쟁을 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협정 이상이 요구됩니다. 항구적인 평화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법, 제도, 정책, 질서의 총체, 즉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체제 보장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비핵화 체제 보장 혹은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협상이 있었지만 김정일은 평화 대신 핵을 선택했습니다. 김정일의 시각에서 평화 체제는 체제 보장책이 아닙니다. 체제 불안 촉진책입니다. 평화가 북한 내부로 스며들면 비평화 체제인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김정일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때 북한은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체제는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보장한다고 하는 건 가소로운 일이다. 사실 이게 체제 보장의 본질입니다. 김정일처럼 자기 통치의 불안감을 느끼면 외부의 체제 보장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권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면 한미가 비핵화 체제 보장 교환 로드맵을 아무리 정교하게 짠들 소용이 없습니다. 협상 국면을 공허한 논리 대결과 제자리를 맴도는 소모적 논쟁의 수렁에 빠뜨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가 김정은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여러모로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노심초사한 김정일과 달리 자신감에 찬 김정은은 지금도 북한을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 정권 붕괴 걱정에 성군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성군 정치 정당화의 근거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김일성 유격대 결성일인 1932년 4월 25일에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도록 1948년 2월 8일로 옮긴 것입니다. 인민군에 덧씌워진 항일혁명 전통의 계승자라는 신화의 베일을 걷어내서 보통 군대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조치였습니다. 군에 의한 군통제라는 아버지 방식은 당에 의한 군통제로 바뀌었습니다. 성군 정치의 제도적 장치이자 상징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성군 정치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군 정치의 거품을 뺀 김정은은 정치를 정상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전략 전술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을 바로 다음 날 비교적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점차 북한의 변화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당 최고 권력 기구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김정일의 은둔 통치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김정일은 2002년 경제 활력을 위한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해서 안팎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 안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3년 만에 그만두었고 결국 경제난이 심화됐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아버지가 7.1 조치의 책임을 물어 좌천시켰던 그 박봉주 총리를 재기용했습니다. 그 결과 과감한 시장 요소를 도입을 했고 경제 상황을 개선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즉 통제와 빈곤과 부족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북한은 사실 김정일의 작품입니다. 그물망 같은 전사회적 통제 체제, 초중앙집권적 권력, 1인 절대 통치, 혈통에 의한 후계자론, 이 모두가 김정일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폐쇄 체제는 김정일이 1970년대 2인자로서 1980년대는 2인자로서 통치할 때 다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김정일 시대는 고단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김일성 시대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고 먹고 살만했으며 정치 사상적 통제에도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60년대까지는 좋은 시절, 7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는 나쁜 시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이 가히 살부의 정신으로 김정일 시대의 나쁜 기억을 지워나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빈말로만 하던 광폭 정치도 김정은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권 교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 문제에 대해 김정일과 다른 계획을 갖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근원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지닌 체제로의 전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는 실패했던 비핵화 체제 보장이 김정은 시대에 가능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트럼프도 체제 변화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북 압박은 대화 전환의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고 있듯이 북한의 대화 전환이 시간 벌기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 실질적 핵무력 완성의 마지막 고개를 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 미끼를 던지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수많은 난관을 헤쳐가야 합니다. 우선 제재를 뚫어야 합니다. 한미의 입장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해야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나 비핵화 합의는 제재 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이 제재 완화를 기대하며 한미의 요구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핵무력 완성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이 경우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치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제재는 계속되고 핵무력을 완성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이 제재를 슬쩍 풀어주면 숨통이 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지 북한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제재를 풀어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핵무력 완성을 못한 것이 제재와 무관한 문제, 즉 단순히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대화 국면을 조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대결 상태를 유지해도 됩니다. 물론 대결보다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벌겠다는 목적 하나를 위해 굳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면서 핵폐기할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기만하고 주변국을 돌아가며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수용과 같이 전례 없는 양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잉 투자입니다. 어찌됐든 북한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핵무력 100%를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더 강력한 제재와 보복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언제 예방 공격을 당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핵무력 100% 완성이 핵 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크게 속고 당한 세계가 북한에 또 협상 기회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속임수를 쓸 상황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대북 압박에 굴복한 김정은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의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도 김정은에게서 김정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저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핵폐기 결단이 임박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폐기는 북한 내부의 변화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카드를 보고 결심할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아버지가 못 이룬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폐기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공동 작품입니다. 우리는 분단 70년 만에 냉전의 섬에서 탈출해 한반도 평화를 손에 쥘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트럼프가 잘하기를 빌지 않겠습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